집 구석에 방치된 묵은 쌀 때문에 고민이시죠? 밥을 해도 푸석푸석하고 이상한 냄새까지 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저도 10년 전 겨울 아내가 시댁에서 가져온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보고 정말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색깔은 누렇게 변하고 냄새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아내는 그냥 버리자고 했지만 제가 40년 넘게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비법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25도에서 보관한 쌀은 단 12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면 4도에서 보관한 쌀은 무려 82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상한 쌀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묵은 쌀 때문에 돈 버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제가 김한석입니다. 74세이고 1980년부터 지금까지 44년간 정미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묵은 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연구해 왔죠. 그동안 터득한 비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식초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쌀 속 효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햅쌀과 거의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제 정미소에 오는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5년 된 묵은 쌀도 되살려서 맛있게 드신 분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적 원리부터 실제 적용법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은 쌀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화현상과 지방산 분해 메커니즘, 그리고 이를 역으로 되돌리는 방법들 말이죠. 또한 다시마, 우유, 청주 같은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관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44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묵은 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쌀이 묵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없거든요. 도정된 쌀알 하나하나에는 미세한 지방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서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여름철 30도가 넘는 더위에 쌀을 방치하면 이 과정이 무서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25도에서 보관한 쌀은 겨우 12일 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 냉장고 온도인 4도에서 보관한 쌀은 거의 3개월 가까이 신선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화가 진행된 묵은 쌀도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쌀 속에 잠들어 있는 효소를 다시 깨우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산성 물질입니다. 식초가 묵은 쌀에 닿는 순간 쌀알 표면의 산화 물질들이 중화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동시에 쌀 내부의 전분분의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밥을 했을 때 찰기와 윤기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담그는 시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대충 해버려요. 찬물에 식초를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는 게 최적인데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쌀이 물러져서 밥이 질어집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쌀을 불리는 물의 pH 농도가 밥맛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수돗물의 pH는 7에서 8 정도인데 여기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pH가 6.5 정도로 내려가면서 쌀이 물을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처리 된 쌀로 밥을 하면 햅쌀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어집니다. 특히 보온밥솥에 오래 보관해도 누런색으로 변하지 않고 윤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집에 있는 묵은 쌀을 모두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초 활용법의 핵심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산화 과정을 역으로 되돌리려면 정확한 비율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묵은 쌀 2컵 기준으로 찬물 4컵을 준비하고 여기에 식초를 정확히 1큰술 넣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식초를 넣으면 산성 성분이 증발해 버려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쌀을 이 물에 담그기 전에 먼저 3번에서 4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씻을 때는 물을 붓자마자 바로 버려야 해요. 이 물에는 쌀겨 냄새와 먼지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오래 둘수록 쌀에 배어 들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손으로 살살 비비듯이 씻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쌀알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이 거의 맑아질 때까지 씻어준 다음에 식초물에 담그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쌀을 담글 때 그릇의 재질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이 식초와 반응해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담가둔 후에 식초물을 모두 버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세요. 이때 헹구는 물에서 약간의 단맛이 느껴진다면 성공한 겁니다. 쌀 속 전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밥을 할 때는 평소보다 물을 10%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묵은 쌀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이 방법으로 밥을 하면 햅쌀로 한 밥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집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다시마 활용법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다시마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기법입니다. 바다에서 자란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알긴산이 묵은 쌀 속에 녹아있는 나쁜 기름 성분들을 완전히 씻어내 버립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20년 전쯤 밥을 할 때 실수로 다시마를 넣고 그냥 놔뒀더니 묵은 쌀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다시마 2장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쌀과 함께 30분 정도 불려두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시마 표면의 하얀 가루를 절대로 닦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얀 가루가 바로 알긴산이 농축된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러운 줄 알고 박박 씻어내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시마를 넣고 쌀을 불린 다음에는 다시마만 건져내고 평소처럼 밥을 하시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윤기가 흐르고 찰기도 살아나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밥물의 4분의 1 정도를 우유로 대체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보충되면서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방법을 쓰시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또 다른 비법은 청주나 맑은 소주를 한 큰술 정도 넣는 건데 알코올 성분이 쌀의 수분을 보충해 주면서 동시에 잡냄새도 없애줍니다. 밥을 할 때 알코올은 모두 증발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져서 묵은 쌀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집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5년 된 묵은 쌀도 햅쌀처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정미소에 오신 분 중에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쌀을 가져와서 이 방법으로 해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44년간 쌀만 만져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쌀에 숨겨진 영양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시면 평생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쌀을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영양 보물 창고입니다. 특히 쌀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녹슬음을 방지하는 강력한 성분이에요. 이 비타민 E가 묵은 쌀에서는 많이 파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로 처리하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코트리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는데 이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쌀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한데 이게 다른 곡물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라이신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성분이라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은 쌀을 그냥 버리면 이 모든 영양 성분을 다 포기하는 셈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초와 다시마, 우유를 활용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이런 영양 성분들이 대부분 살아나요. 심지어 일반 밥보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방법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식초물에 담가서 산화물질을 제거하고 다시마로 기름 성분을 씻어낸 다음 마지막에 우유나 청주로 영양과 맛을 보강하는 순서죠.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지켜주세요. 또 하나의 팁은 밥을 다 한 후에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건데 이때 밥솥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수증기가 쌀알 하나하나에 골고루 스며들면서 더욱 촉촉하고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밥은 보온밥솥에 하루 종일 보관해도 누렇게 변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의 바탕을 둔 것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지하 창고에서 3년 된 쌀 40kg을 발견했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누렇게 변하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상태였죠. 부인께서는 당장 버리자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아까워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전화 너머로도 절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죠. 먼저 식초물에 하룻밤 담가 두라고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물 색깔이 완전히 탁하게 변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쌀 속에 쌓여있던 나쁜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온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마와 함께 30분 불린 후 밥을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흥분해서 전화를 거시는 바람에 한동안 통화가 안 될 정도였어요. 3년 된 묵은 쌀로 만든 밥이 갓 산 햅쌀보다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 박 할아버지는 주변 이웃들한테 이 방법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셨죠.
특히 놀라운 건 보관법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쌀을 사온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쌀 포장지에는 숨구멍이 뚫려 있어서 벌레가 들어가기 딱 좋거든요. 게다가 습기와 공기가 계속 드나들면서 쌀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페트병이나 밀폐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2리터 페트병 하나에 쌀 1.5kg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늘 2쪽이나 마른 고추 1개를 함께 넣어두면 쌀벌레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고추의 매운 성분이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관한 쌀은 여름철에도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이니까 믿어보세요. 쌀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조절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야채칸이 쌀 보관의 최적의 장소라는 걸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야채칸의 온도는 보통 3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되는데 이 온도에서는 쌀의 산화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쌀을 넣을 공간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숯을 활용하는 건데 대나무 숯 2개 정도를 쌀통에 넣어두면 습기를 완벽하게 조절해 줍니다. 숯은 천연 제습제이면서 동시에 냄새도 흡수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숯을 꺼내서 햇볕에 말린 후 다시 넣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 비법은 진공 보관법입니다. 일반 지퍼백에 쌀을 넣고 빨대로 공기를 최대한 빼낸 다음 밀봉하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쌀이 산화되지 않아서 2년이 지나도 햅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쌀벌레 예방법입니다. 쌀벌레는 28도에서 29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데 13도 이하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미 쌀벌레가 생겼다면 쌀을 넓은 채반에 펼쳐서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세요. 벌레들이 바람을 싫어해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화학 살충제를 쓰면 쌀에 독성이 남을 수 있으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10년 된 묵은 쌀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쌀 때문에 돈 낭비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 번 실수하면 쌀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서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실제 경험담인데 이걸 듣고 나면 묵은 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최정호 할머니께서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고인이 된 남편이 숨겨둔 쌀 80kg을 발견했죠. 포대 겉면에 적힌 날짜를 보니 무려 7년 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는데 썩어서 버려야 한다며 오열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특별한 복구법을 알려드렸죠. 일반적인 식초 처리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3단계 복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한 큰술 녹인 다음 쌀을 30분간 담가뒀습니다. 소금물이 쌀 표면의 곰팡이 포자를 완전히 제거해 주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찬물로 5번 이상 깨끗하게 헹군 후 식초물에 1시간 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마와 함께 청주를 넣고 2시간 정도 불렸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7년 된 묵은 쌀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께서 감격해서 펑펑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쌀로 만든 밥이 시중에 파는 햅쌀보다 훨씬 맛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면서 쌀 본연의 단맛이 더 깊어진 거죠. 이후 최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에서 이 방법을 전파하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매주 10명 이상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묵은 쌀 살리기 모임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44년간 쌀과 함께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톨의 쌀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식량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껴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앞으로 묵은 쌀 때문에 고민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오래된 쌀일수록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 보이는 쌀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묵은 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버리려고 했던 그 쌀이 보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식초 처리부터 시작해서 다시마 활용, 적절한 보관법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44년 경험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공 사례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묵은 쌀이 햅쌀로 변하는 그 순간의 감동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쌀에 관한 더 많은 비밀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맛있는 밥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